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민주노총 하면요,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좌파 쪽을 지지하면서 우파에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맞지도 않는 그런 이념 혹은 그런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이 민노총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에 이 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화물연대를 앞세워서 현 정부에 거센 도전을 해왔죠.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원희룡 장관 등 정부가 그야말로 원칙과 법치를 내세우면서 초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민노총이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특히 파업을 제일 먼저 개시했던 그 화물연대는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백기투항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노조 지도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노조는 그 파업을 일단 총파업 같은 이런 어떤 부담 가는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신들로서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긴다는 어떤 그런 계산이 섰을 때 이제 저런 짓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깨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하는 내용의 주제가 바로요, 민노총의 그 최상층 간부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직장인들로 보통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의 최상층 간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미 직업은 노동운동가로 봐야 됩니다. 노동운동가. 자기가 소속된 그 현장 직장에는 거의 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노동운동만 하는, 그러면서도 회사에서는 따박따박 월급 다 나오죠. 그야말로 제가 제목으로 대기업 임원이 안 부럽다, 그 정도로 막강한 군한도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고 챙기는 것도 많습니다. 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서로 하려고 머리 깨지게 싸우는 겁니다. 자, 민노총 최상층 간부들, 그 중에서도 전체 101만이라 그러죠. 민노총 그 조합원들이 101만의 수장, 바로 이 친구인데요. 민노총 간부의 월급 해가지고 양경수가 나와 있네요. 양경수 하면은 이름 자체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금속노조 기아 화성 산해 하청 분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속노조 자체가 이 민노총에서 가장 큰 산별입니다. 금속노조는 국내 대형 사업장들이 거의 여기에 다 지금 가입이 되어 있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어떤 거대 기업들이 전부 이 금속노조 아닙니까? 그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금속노조의 산하인데, 거기는 복수노조이기 때문에요, 한국노총이 세력이 훨씬 커요. 민주노총보다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나마도 한국노총이 조금 온건하니까. 자, 여기도 보면요, 그 유명한 민노총 경기본부당 소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특히 민노총의 주력은 울산에서 이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저렇게 활개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기 동부연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거나 최일선에서 뭔가 이렇게 충동하는, 부추기는, 꼬드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력 부대가 될 수 있는 다수 인원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이 민노총 같은 이런 조직이 되겠죠. 자, 경기 동부연합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여기 이제 민노총 위원장이 벌써 양경수. 저도 이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예전부터도 민노총 간부들은 그 출신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다. 위장 취업자들이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잠시 한 몇 달 혹은 1년 정도 이제 일하다가 노조 간부로 이제 변신하면서부터 이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는다, 그런 식인데요. 그런데 여기 그 아래 보면 민노총 조합원들이 알면 눈 돌아갈 민노총 이제 그 간부들, 윗대가리들의 실체, 이제 이런 어떤 커뮤니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핵심 간부들의 월급이 기본적으로 한 1.5천만, 월급 1.5천만, 법카 한도가 또 1천만 원이 이제 플러스 됩니다.
부위원장 가면 더 많습니다. 월급이 2천만 원, 법카 한도가 3천만 원, 위원장 좀 전에 양경수 같은 저런 위원장은 월급이 3천만 이상, 법카 한도 5천만. 이게 한 달에 저렇다고 하면요, 이 1년이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역 단체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요, 도지사도 자기 판공비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도지사도 한 5천만 원 안 될 거요. 자, 이 정도면 법카로 개인 생활비가 사용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감사 이런 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야말로 주머니 돈이 내 돈. 아마 고발이 맞을 겁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좀 떠돌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경수가 현재 재산이 대충 40억 정도가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 재산이고 서민일까라고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데, 민노총 간부 재산 모두 상당히 재력가들이다. 15 내지 25억 정도 된다. 생활비, 쇼핑, 여행도 법카로 한다. 자신들의 자식들은 전부 미국으로 유학시킨다.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다소 과장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근거가 없는. 예전부터도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뭐 집 한 채 생긴다는 말은 뭐 있어 왔었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은 이 노조를 하게 되면 노조 회비를 내잖아요. 조합비를 내는데, 이 조합은, 단위 조합들은 상부 노조에다가 노조비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 조합에서 거둔 돈의 일부를 또 절로 보내고, 그리고 또 최상층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정확히 지금 잡힌 적이 없는데 추정은 나와 있습니다. 추정. 우리 노동계 전체 조합비로 거치는 돈만 2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2천억 원. 놀랍습니다. 2천억 원. 그런데 그 가운데 10% 정도가 이 최상층인 민주노총 본부에 들어갈 것이다. 200억 정도. 200억이면 그야말로 웬만한 기업이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이익금만 딱 놓고 보면요, 중견기업 수준입니다. 중견기업 수준. 200억 알짜배기 그렇게 벌어들이는 기업도 흔치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주노총이 이렇게 엄청난 어떤 자금력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건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뭐 돈까지 없으면 그건 완전히 그냥 무력한 조직이고, 돈이 없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전투력이 있는 조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속성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속성도 있고 전투력도 갖추려면 반드시 돈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민노총은 기본적으로 이런 돈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린 조직이다. 때문에 전투력이 막강할 수가 있다. 민주노총 수백억 쓰면서 깜깜이 회계를 한다. 이런 게 얼마 전에 디지털 타임스에서 기획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포스코 지회 탈퇴 여파로 인해서 노동계 이게 이슈가 조금 부각될 때, 그때 아마 기획 기사를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엔 제가 못 보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연간 조합비로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그칠 것이다. 노동계 전체가. 특히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는 민주노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노총 하나에 한 2천억 원의 조합비가 그친다. 외부 회계감사 안 받는다. 공개도 안 한다. 이런 것은 유례가 없는 짓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앞선 그 노동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거기는 노조 자체도 회계를 해야 되고 관청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노조 간부들이, 위원장이 나쁜 짓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법인카드 저런 것을 하나씩 쥐어주고 이걸로 그냥 적당히 쓰고 나중에 핑계 이렇게 되면은 뭐 가라 영수증 떼거나 뭐 한 용처를 뭐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적어도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간이 영수증까지도 아마 허용할 겁니다. 여기 민노총 같은 데는 반드시 카드만 허용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느슨한 회계
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눈먼 돈이죠, 완전히. 포스코 복수 노조 중 한 곳인 전국 민주노조 민노총 그 산하의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지난달 30일 금속노조를 탈퇴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민노총의 깜깜이 회비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포스코 노조는 2018년 가입 이후에 조합원당 월 3만 원씩 수억 원의 조합비를 납부했는데 금속노조가 사실상 조합비만 챙겨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당시에 민노총을 탈퇴했었죠. 자, 현재 민노총은 조합원이 무려 101만 명, 계속 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90만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또 어느 시점부터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01만 명, 2019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 따박따박 이제 조합비를 원천적으로 이제 거두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민노총 본부만 해도 1년에 약 200억 원, 2019년 기준 15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 중에 재정이 가장 튼튼한 금속노조가 연 600억 원. 금속노조가 힘이 세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돈이 이렇게 많이 거치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공공운수노조가 150억 원 등의 조합비를 합치면 1000억 원 가까이 1년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냥 노조들이 이렇게 그냥 막강한 세력이 된 데는 전부 이 조합비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징수하면서 거두면서 공용이 된 그런 탓도 크다. 자, 여기에 건설, 사무, 금융, 정교조 등 다른 산별 노조까지 합치면 민주노총 전체로는 연간 예산이 2천억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다. 자, 그 밖에 뭐 다른 기사는 저 빼고요. 현재 민노총 회비로 월급을 받는 전임자 수는 총 3,321명입니다. 3,321명. 대의원 등 확대 간부 수는 34,466명에 이릅니다. 이들 간부를 지원할 돈을 조합원으로부터 거두면서도 얼마나 거뒀는지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외부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기업뿐 아니라 노조 회계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엄격한 규율이 가해집니다. 영국은 노조 회계에 대해 행정관청에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합 회계 정보 접근권, 회계감사 등에 대한 정부 규정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25만 달러, 약 3억 2,500만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공무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노조 재정이나 회계에 관련한 노동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엄격한 그 자체 노조 규약으로 노조 자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법화를 찍찍 끊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얘기죠. 미국은 정부가 노동조합의 그 주요 간부도 규제를 합니다. 간부가 노조나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 채권, 정권 등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노조 자체가 불법한, 탈법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자, 아무튼 국내에서는 공용노조의 회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 수입은 물론 지출이 불투명하고 이를 감시 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입부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눈치만 보고 민노총 혹은 한노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극도로 몸을 사렸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대의원 대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금년에 이 정도 수익이 있었고 이 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면 박수치고 짝짝짝 통과 이런 식이라고요. 이 노조라는 게. 조합 내부 인사를 감사로 임명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짬짬이 감사에 그치는데요. 회계 자료의 외부 공개나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 실시 등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노조 간부의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조합비 3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유흥비, 개인생활비,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사용한 민노총 전 지부장은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핵심 간부는 건설산업노조 핵심 간부는 3년 동안 노조 계좌 등에서 총 6억 원 상당의 노조비를 빼돌려 처벌받았습니다. 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이 받은 엄청난 조합비 중에 적지 않은 금액이 반정부 정치 투쟁에 쓰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야,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저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진짜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부패의 끝판왕급이죠. 이 정도면은. 만일에 위원장 같은 경우에 월급이 3천만 원, 그러면 1년이면 3억 6천, 법카 한도 5천만 원, 1년이면 6억, 그럼 10억이네. 거의 10억. 연봉 10억짜리입니까? 이 자리가? 참 그런 정도로 이 노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 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언론 그 안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노조가 있잖아요. 결국 노조와의 이제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